민구님, 네. 오늘 갑자기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요. 네. 세무조사 들어왔다는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괜히 제가 얼마 전에 민구님 계좌 공개해달라는 영상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누가 신고해가지고 조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세무조사는 누가 신고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다행히도 근데 이제 PD님이나 그 영상을 보신 분들 때문이 절대 아니고 그 영상이 올라오기 전부터 제가 이미 사실 조사가 시작되었어서 영상 때문은 아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또 괜히 저 때문에 그런 줄도 알았고 제가 또 시청자분들 의심했었거든요. 약간 이런 거 하면 신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청자분들을 약간 의심했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그렇긴 해요. 실제로 사실 뭐 직장 다니신 분들도 그렇게 모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테니까. 네. 하긴 뭐 그 금액 보고 댓글들이 아, 너무 적다고 오히려 민구님 걱정하시더라고요. 뭐 밥은 먹고 다니나. 예. 하여튼 뭐 저 때문에 아니라니까 좀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법인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 개인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오, 개인입니다. 아, 회사 세무조사가 아니고 개인 세무조사요? 만약에 법인 세무조사였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 개인 중에서도 일부분만 이렇게 돼서도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좀 오래 준비를 했는데 법인이었으면 이런 거 찍을 시간도 없고 제가 알기로도 한두 달은 그냥 다른 일도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법인은 아니고 개인입니다. 근데 왜 들어왔는지 혹시 그 사유는 들으신 상태예요? 아니면은 그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왜 들어왔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도 꼭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건데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특히나 저처럼 이제 초반에 무재고 위탁 판매를 한 셀러분들이 겪는 것 중에 필수가 하나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교환 반품지를 도매 사이트로 해놓는다고 해도 내 주소로 내 뭐 사업자 주소로 꼭 물건을 몇 개 받게 돼요. 그런 것들이 저는 10년 했으니까 꽤 많았겠죠. 보통 그런 걸 물어보시면 주소를 아무리 바꿔도 내 주소로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있으니까 저는 보통은 교환 반품지도 그냥 내 주소로 해놓고 자동 수거가 안 되게 좀 해제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도 저한테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원래는 모아서 도매 사이트에 똑같이 반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죠. 상품 상태가 실제로 불량인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평소 민구님 모습대로라면 그냥 버리셨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뭐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끔 그러지만 이거 쓸 사람 쓸 사람 해서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대부분은 되게 웃긴 게 이게 팔리는 것도 나눠준다고 하면 잘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당신 근처의 마켓. 당근. 당근과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인수한 번개장터라는 게 있죠. 번개장터, 당근, 중고나라 이런 곳에 그냥 싸게 올려놓고 팔리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게 당연히 세금 자료를 준비할 때는 이걸 진짜 저는 솔직히 제 잘못이지만 잊었어요. 그러네요. 누가 중고거래하고 세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냅두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 10원까지도 내가 거래한 중고 내역이 다 국세청에 고스란히 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구님이 세무조사 들어온 이유가 약간 일반인답지 않게 중고거래 횟수가 많으니까 업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받으셔서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정확해요. 아주 정확한데 사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 때 그 기준을 한번 말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개인이 정기적으로 계속 거래가 있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을 때 얘는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을 했다, 소득을 거뒀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당신은 사업자 등록 없이, 심지어 전 사업자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왜냐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는 당연히 개인으로 가입을 했을 테니까 사업자 없이 당신은 개인으로 이만큼의 매출을 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까지 소명을 해라. 라고 날라와서 처음엔 좀 편했어요. 마음 뭐 그냥 중고라고 하면 봐주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대표님은 거래액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파셨나 보네요. 그거는 제가 첨부해서 드릴 텐데 실제로 근데 몇 천만 원은 아니고
뭐 작년 기준으로 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첨부는 해드릴게요. 한 200~300만 원? 아이고, 중고 그러면 조사 들어올 법하네요. 그런가요? 이 근데 일반인이 예. 중고 뭐 내가 이사할 때 중고 가구 좀 팔면 그럴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거래 건수가 많으셨나 보다. 금액보다. 그런가?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한번 첨부해드릴게요. 이 정도도 신고가 들어온다. 여러분들 참고해보세요. 그래서 작년 데이터가 2022년도 중고거래 데이터를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시작됐죠. 그러니까 반품으로 들어온 거 게을르셔가지고 안 팔고 쌓아놓고 있다가 당근 거래를 하셔가지고 한번 맘 잡고 당근 거래로 처분하셨는데 그게 내역이 이제 의심을 사가지고 업자인지 그래가지고 이게 세무조사를 받으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뭐 기간까지 소명해라 혹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강제로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심하셔야겠네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교환 반품이고 제품으로서는 어쨌든 작동을 하니까 제가 판 거잖아요. 이거는 신고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냥 매출에 신고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반품을 게으르지 않게 꾸준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다시 내가 반품 보낼 때 택배비도 드니까 가끔은 역마진도 나고 해가지고 그렇게 판 것들이 뭐 조사를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세무조사를 안 받게 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개인 사업자분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민구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처음부터 한번 궁금한 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세무조사가 딱 개시될 때 네. 어떻게 연락이 와요? 예를 들어서 막 드라마에서처럼 문을 꽉 열고 갑자기 이렇게 종이 짝 영장처럼 하면서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조사가 들어오나요? 그럼 어떻게 와요? 세무조사 하겠다는 연락이 어떻게 와요? 그거는 거의 그거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던데. 예. 그건 아마 세무조사 아닌 거. 세무조사도 진짜 심각한 곳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총 들고 오던데 미국 보면. 그건 아니고 진짜 덩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을 보시면 와 있습니다. 우편으로 와요? 땡땡 세무서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우편이 일반 우편으로 와요? 등기 우편으로 와요? 저는 일반 우편으로 왔어요. 은근히 되게 대충 오네요. 뭔가 크거나 중요한 거였으면 등기로 오는데 이거는 중고거래는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전화도 아니고 전화 안 왔어요. 문자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네. 그냥 우편. 그러면은 우편물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한 걸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번개장터면 아마 네이버인가? 번개장터 몇 월 금액 이렇게 지금 매출 낸 자료가 우리한테 있으니 몇 월 며칠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사업자 등록을 내셔서 신고를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하겠다. 그러면 이건 세무조사가 아니고 뭐 신고를 안내해 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완전 엄청난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가벼운 거지만 저는 그래서 잔머리를 조금 써봤던 거죠. 어차피 개인 사업자도 많고 저 같은 경우 세금 신고할 때 좀 더 할 때도 있거든요. 좀 더 한 건 당연히 안 돌려주지만 좀 더 하면 문제가 안 되겠거니 해서 가끔은 애매한 것들 그냥 더 합쳐서 막 매출 신고할 때도 있는데 그럼 약간 잔머리 써가지고 개인 사업자 매출로 그냥 포함시켜주면 안 되냐. 이거 같은 국민이고 공무원이니까 봐주겠거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민구님은 그거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일단 연락처로 거기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사업을 하느라 그냥 사유를 그냥 솔직히 말을 한 거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별거 아니네 하고 사실 소명을 안 했어요. 무시하셨어요? 소명하라는 요청을 일반 우편이니까. 그리고 뭐 200~300만 원이니까 네. 나 200~3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해서 신고했을 텐데 그냥 거기 됐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사실 생각을 해서 신고를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소명을 하라는 대로 안 했더니 날짜가 지나고 이제는 전화가 왔다. 네. 전화가 뭐라고 옵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마포세무서 누구누구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무원들은 그래도 나랑 그래도 친하고 우호적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새삼 느꼈죠.
사업을 하는 순간 세무 공무원들은 이제 친구는 아니다, 솔직히. 친구는 아니다. 왜 뭐라고 하셨는데요?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하셨길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이거 제가 작년 매출 좀 더 신고한 것 같은데 그냥 거기 포함된 걸로 하면 안 되나요? 되게 솔직하게 말해서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 작년에 만약에 파신 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증빙하는 소명 자료를 내셔라. 일이 또 복잡해지네요. 내가 세금을 덜 내려면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돼. 근데 되게 우리 막 저작권 때문에 경찰서를 가게 되면 반대거든요. 일단 나는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 무죄를 베이스로 가는 건데 이거는 반대인 거죠. 유죄를 베이스로 유죄가 베이스고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고 와 그걸 역으로 내가 해보니까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뭔가 민구님이 딜을 했는데 안 먹혔다고 지금 뭔가 불만의 하소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딜을 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고한다고 그럼 나 돈 낼게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작년 귀속분이에요. 지금 올해 내가 뭐 중고로 파는 게 아니라 작년에 번개장터로 판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작년에 신고한 금액을 수정해야 돼. 혹은 사업자를 새로 내야 돼.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뭔가 복잡해지네요. 지금 사업자를 새로 내거나 기존에 있던 사업자의 작년 신고분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번거로운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우편물 날아왔으니까 안내해주네? 그럼 지금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자료가 작년 거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한 거지. 기간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될 금액에 누진세가 붙죠. 그러니까 했어야 될 걸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벌금 같은 거네요. 그렇죠. 세금은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법을 몰라서 어겼어. 이거는 사실 어긴 거니까. 맞아. 제 잘못이 맞지만 누진세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저- 하라는 대로 하신 거예요? 거기서? 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는 이미 좀 사업자가 많고 해서 추가로 내지 않고 기존 사업자의 세금 수정을 세무사님께 얘기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또 세무사님도 잘못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맡길 때 그냥 뭐 맡기기만 하면 알아서 싹 다 해주겠거니 이게 아니거든요. 나의 매출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세무사님 제 매출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고 거래한 건 안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는 그냥 냅두겠지. 그리고 웃긴 거는 그 전년도 것까지는 진짜 냅둔 거죠. 봐준 거죠. 그 기준이 뭔진 몰라요. 금액이 갑자기 뛴 건 아닌데 뭐 한 달 정도만 살짝 뛰었지만 이게 누적되니까 2022년도 거부터는 분명히 날라왔다. 이건 뭐 좀 세무조사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긴 한데 뭐 통장 내역을 보내달라거나 뭐 이런 요청은 없어요? 통장 내역을 그건 없었고 만약에 뭐 중고로 판 게 사업적 목적이 아니다 이런 거면 만약에 뭐 캡처라던가 이런 증빙 자료가 있으면 됐겠죠. 근데 저는 실제로 뭐 새 상품이라고 하고 판 게 많으니까 그리고 뭐 포장지만 벗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 게 있고 실제로 그것도 뭐 소득이라면 소득이니 뭐 자수해서 신고를 그것도 이제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 아마 신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벌금을 내셨겠네요. 누진세 뭐 벌금. 그쵸. 낼 금액의 40%인가 더 내야 돼요. 내가 100만 원 내야 되면 140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얼마 내셨습니까? 전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요? 1000만 원 가까이. 대표님 뭐 중고거래 매일 바쁘시더니 매일 당근만 하고 돌아다니신 저희 담당자분들도 사실 그걸 많이 팔아가지고 직원분들도 파셨어요? 그래서 이때 근데 좋은 경험, 좋은 공부를 한 게 온라인은 확실히 진짜 다 남는구나. 근데 좀 궁금한 게 저도 중고나라 거래는 해봤는데 거래했을 때 가서 만나서 그냥 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역을 국세청이 모르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거래를 하셨길래 국세청이 그 내역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현금을 받고 이건 상관없어요. 번개장터에서 그 내역을 신고를 하더라고요. 뭐 안전거래 이런 걸 하셨던 그런 거 안 거예요? 하고 저는 이체 받았거든요. 근데도 네. 그걸 번개장터에서 네. 신고를 해요? 그 금액 제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정보, 이름, 핸드폰 그리고 금액이 신고가 되는 것 같아요. 와, 다 무서운 세상이네요. 다 추적이 되네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 원래 번개장터 그래서 제가 급하게 들어가 봤더니 여기도 그럼 항목 중에 뭐 세금 자료 이런 게 있겠거니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실제로 얘들도 중고 플랫폼이니까 월별 매출만 있거든요.
아, 이게 금액이 많아지면 되게 또 번거롭겠구나 그 생각도 들었고. 제가 봤을 때 뭐 집중 단속 기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 게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던 것 같은 게 그 당근만 마켓을 중고로 파는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문적으로 거기서 팔아가지고 매출 일으키는 업자들이 많다 이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언론 기사가 있어가지고 집중 단속 기간에 레이더에 민구님이 걸리신 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번 기회로 정말 정리해서 얘기해드리자면 중고거래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저희 영상 보고 개인 명의로 스마트 스토어를 여셨다면 이 스마트 스토어는 내 개인 명의니까 뭐 그냥 또 넘어가지 않을까. 다 남습니다. 개인 명의 스마트 스토어 다 자료가 남으니까 꼭 본인 사업자에 포함시키셔서 신고를 해야 나중에 정말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생기는 모든 매출은 그냥 신고할래, 이렇게 마음 가지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것까지 신고해야 되겠어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세금 낼 거 내고 그냥 모든 거 다 세금 신고하면 되겠네요. 물론 그 아까운 마음은 알 것 같아. 이제 매출이 적을 땐 안 아깝거든요. 낼 것도 얼마 없고. 근데 한국은 보니까 매출이 클수록 뭐 사람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한 월천, 보통 매출 월천이 아니라 수익 월천이 되는 순간 과세 구간이 35 이렇게 가더라고요. 35 이렇게 더 올라가서 와, 1억 벌어도 3,500을 떼가니까 그게 얼마나 떼가의 이제 입장에서는 많이 떼간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는 게 맞다. 개인 명의로 된 모든 게 온라인에서는 남을 테니까 혹시나 봐주겠지, 넘어가겠지, 그냥 신고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일일 텐데 이렇게 또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큰일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네, 그냥 FM대로 하면서 셀링을 쭉 하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다음 또 사무조사 또 받게 되면은 그때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끝나고 한번 초췌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뭐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보신 분들은 주문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